덕원발파 ELC 대표이사 박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4월 15일날 입법 예고하고 5월 26일까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되수렴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기술사 김장을 취득하는데 현재 기사에서 경력 4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절반을 뚝 잘라서 2년으로 줄이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입법 내용이라 해서 좀 반대 의견이 약 한 70%에 이르렀던 겁니다. 정부는 그 청년층의 국가기술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해서 사례 현장 수요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였죠. 그렇긴 하지만 기술사 진입 문턱을 낮춰가지고 수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안전 역량을 하향 평준화시켜서 이 질을 대폭 낮추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사는 이제 그 공공의 안전과 그 직결된 설계 시공을 검토하고 또 최종적으로 도면이나 도서에 소명 날인을 하는 마지막 단계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고도의 공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다양한 현장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해 가면서 그를 몸소 듣고 눈으로 보고 내가 몸으로 체득해서 익힌 경력이 쌓이고 쌓여서 배양된 그거를 검증하는 게 기술사입니다. 지금 현대화 시대에는 단일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보통 한 5년에서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경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년을 단일 공정에 가서 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는 기간도 아닙니다. 이 2년 가지고서 이 기술사를 도전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에 불과한 거죠. 네, 저는 이석종이라고 하고요. BIT 솔루션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술사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비유합니다. 의사는 한 명을 치료하는 거죠. 이제 한 번의 실수가 한 명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술사들은 예를 들어서 교량이다. 상당히 큰 교량이었는데 뭐 잘못돼서 무너진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제 사망할 수 있고, 또한 인프라스트럭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회 기반 시설인 경우에는 그게 망가지거나 못 쓰게 되면은 사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의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안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의 위치는 예를 들어서 교량, 지하철, 송전탑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과정에서 그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그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반 직장에서 2년 정도 되면은 아마 대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원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을 2년으로 준다는 것은 너무 짧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4년이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 4년을 많이 채택하고 있거든요. 기술사들이 하는 업무는 대부분 이제 안전에 관한 업무들인데요. 일상적으로 안전에 관한 거는 사실상 공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나서야 안전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을 때는 당연히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위험하고 저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런 경험이 많이 필요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4년 동안 기술사의 지도하에 업무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최용화입니다. 경기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건축 안전공학과 교수를 근무를 했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력을 낮춘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부실한 구조물의 형성이나 부실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데 더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파트를 하나 줘도 4년이 5년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 기초서부터 마무리,
입주자 인수인계까지 하려면 그래도 4, 5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이 4개 나라가 다 4년에서 5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어느 곳을 가도 2년 돼서 기술사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10년간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서 순수하게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320여 명부터 작년까지 368명까지 지금 계속 근로자들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 368명이 돌아가시는 동안에 약 60%가 추락 사망입니다. 관리, 안전관리를 미흡해서 불안전한 요소, 불안전한 행동을 해서 사망사고가 나는 내용이 주로 내용입니다. 그럼 추락 사망자가 제도적으로 경험이 부족해서 근로자들을 인도를 못한 것이다. 즉 위험성 평가를 적절하게 구사를 못한 것이다. 지도 학습이 안 된 거다. 근데 실무에 대한 경험이 2년밖에 안 배웠는데 그걸 학습을 하겠습니까? 그냥 연수만 줄이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2년으로 줄인 만큼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2년 줄인 만큼의 실무를 할 수 있는 국방부에서 군인 남자들한테 국방부에서 그런 건설 관련된 그런 학습이라든지 교육부에서 그 커리큘럼을 실무 학습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그것이 보완이 된다라면 뭐 사회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그냥 무조건 줄이는 것은 안 된다. 저는 원래 엔지니어가 아니었고 전경학부를 전공을 하다가 군대에서 거기에서 이제 폭파사관을 하게 된 게 제 인생길을 엔지니어라는 이름을 달고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니까 내가 1973년도에 군대를 갔으니까 53년 됐나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계산 안 해봤는데 상당히 거리 많이 흘렀네요. 75년도에 전문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전문대학을 나와서 군대를 갔다 와서 건설회사 다니다가 야간대학에 전문학사에서 2년제 과정을 야간대학을 다니고 그리고 바로 대학원 건축공학의 석사과정 그 공부하는 과정에 기술사를 그 당시에 취득을 했습니다. 어떤 직장에 보람을 갖게 된 거죠.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의 그 기술자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서 저는 원래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교량 설계가 꿈이었고 학교 다닐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공학용 계산기 그다음에 삼각자, 샤프, 지우개 이런 걸로 한강 교량을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온전히 인간의 머리로 이런 위대한 작업을 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